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이야기가 진짜 자주 나오고 있죠. 올해 챗 GPT 열풍이 굉장히 거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경쟁이 챗 GPT에서 온디바이스 AI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11월에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에서는 챗 GPT를 뛰어넘기 위해 삼성 자체적으로 개발한 삼성 가우스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삼성 가우스는 언어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언어 모델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들에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출시될 갤럭시 S24에 갤럭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진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요, 내가 무언가 궁금해가지고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클라우드에서 내 질문을 연산하고 분석한 다음에 나에게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부 클라우드를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트래픽도 폭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비용도 증가하고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요. 기기 내에서 생성형 AI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바로 수행이 다이렉트로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온디바이스 AI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랑 외국인이랑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번역 어플을 깔아서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통역이 가능한 형태였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AI 라이브 통역콜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번역 앱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화를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다이렉트로 서로의 언어로 바로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IT 제품에 이 온디바이스 AI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제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퀄컴에서도 이 생성형 AI의 미래를 온디바이스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온디바이스 AI가 기기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보편화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생성형 AI에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이나 구글 등의 기업들도 이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챗 GPT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HBM이 크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 테스트 소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테스트 소켓 기업은 리노공업, TSE, ISC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11월의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만 45% 넘게 상승을 했고요. TSE도 43%, ISC도 27%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이 커지면서 고도화되고 성능이 높은 신규 반도체 칩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관련 칩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다양한 칩들이 개발이 되면 그에 맞는 테스트 소켓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은 테스트 소켓도 범용성을 가진 게 아니라 맞춤형 소켓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반도체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공정 과정에 굉장히 많이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공정에 힘을 주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공정에서 미세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후공정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커지기 시작하면서 패키징 기술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칩과 패키징 기술 고도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인데요. 이 테스트 소켓은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 중에 어떤 단계에서 진행될 때 사용될까요? 자, 일단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반도체의 불량을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인데요. 반도체의 테스트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패키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듈 테스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웨이퍼 테스트란 우리가 전공정을 통해서 동그란 웨이퍼에 회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반도체가 조각조각 내기 전에 그 동그란 웨이퍼에 회로만 그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에 전기를 줍니다. 전기를 줘서 전력 소모나 어떤 전기적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기서 양품과 불량품을 먼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는 테스터랑 프로버라는 2가지 장비인데요.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버는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온도라던가 습도와 같은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웨이퍼에 그려져 있는 회로를 따라서 칩을 조각조각 내고요. 조각낸 칩을 패키징된 칩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패키징이 완료가 되면 두 번째로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테스트 소켓이 사용이 됩니다. 각자 칩에 맞는 테스트 소켓에 패키징이 완료된 칩을 이렇게 올려두고 여기에 높은 전압과 열을 가해서 칩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약간 스트레스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양품과 불량품을 또 한 번 검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마다 패키징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테스트 소켓의 규격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신규 칩이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만 번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줘야 되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칩에 대한 테스트 소켓 수요와 함께 교체에 따른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모듈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패키징된 칩을 최종적으로 서버나 PC에 직접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제품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반도체 칩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 소켓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챗GPT나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다양화되면서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테스트 소켓이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반도체 칩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것처럼 소켓이 그냥 다양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켓, 테스트라는 소켓 자체의 성능도 높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반도체 칩이 다양화되면서 테스트 소켓 역시 Q, 양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소켓 역시 미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P, 가격의 증가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포고 소켓이랑 러버 소켓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포고 소켓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은 리노공업을 꼽을 수가 있고요. 러버 소켓을 만드는 기업은 ISC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포고 소켓과 러버 소켓, 이 둘의 차이점은요, 제가 아까 전에 칩을 테스트할 때 전기 신호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 소켓과 칩을 연결하는 구성품들이 구리나 금같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포고 소켓이고요. 실리콘과 같은 고무로 되어 있으면 러버 소켓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포고 소켓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지만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정밀도가 이제 포고 소켓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2가지의 소켓을 가격의 증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고 소켓의 가격 증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 기술에 따라서 반도체 칩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콕콕콕콕 솔더볼이라는 게 이제 박혀져 있는데요. 반도체 칩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솔더볼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반도체 칩이라면 솔더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격으로 박혀져 있었다면 칩이 점점점 미세화되면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0.25mm까지 솔더볼의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솔더볼의 간격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솔더볼이 이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더볼의 개수가 10,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반도체 칩에 붙어있는 솔더볼의 개수가 10,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 소켓으로 이 반도체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할 때 테스트 소켓에다가 반도체 칩을 올려두고 꾹 누르게 됩니다. 꾹 눌러서 빛이 나오면 양품이고 전기 신호가 가지 않으면 불량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솔더볼에 끼울 수 있는 금속 핀이 테스트 소켓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솔더볼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이 테스트 소켓에 박혀있는 금속 핀의 개수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솔더볼의 개수가 증가한 만큼 솔더볼에 끼워서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금속 핀의 개수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금속 핀의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테스트 소켓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솔더볼의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금속 핀의 굵기도 얇아져야지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리노공업의 경우에는요, 0.075mm까지 대응할 수 있는 리노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고 소켓보다 단가가 낮은 러버 소켓은 어떻게 가격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금속보다는 가격이 낮지만 똑같이 포고 소켓과 같이 그 개수가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소켓 단가 상승으로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포고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 핀을 하나하나 기계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세밀한 테스트를 하는데 좀 유리하고요.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품의 모양을 본뜬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해서 고속 테스트를 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버 CPU용 테스트 소켓으로 러버 소켓의 선택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버 CPU용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웨어러블용 칩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크기가 더 큰 만큼 5G AP용 솔더볼 개수보다 5배가 더 많고요. 따라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도 더 높아서 고마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양한 칩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에 맞는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고요.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테스트 소켓의 미세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의 수요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가격의 증가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테스트 소켓을 꼽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로 인해서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테스트 소켓은요, 양산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샘플용도 있거든요. 이 칩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새로운 칩에 대한 여러 가지 샘플을 이 테스트 소켓 업체들이 그 칩의 성능에 맞는 샘플용 테스트 소켓으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샘플용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줘서 칩 제조사들에게 보내주면 이 칩 제조사들이 최종적으로 그 샘플용 테스트 소켓을 발주를 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은 샘플용 소켓이기 때문에 샘플용 별로 물량이 많지도 않으니까 매출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단가가 양산용보다 샘플용이 훨씬 더 비싸고요. 대부분의 테스트 소켓 업체들의 매출의 40에서 60%가 샘플용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요. 샘플용 소켓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러버 소켓이랑 포고 소켓을 둘 다 샘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샘플용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샘플을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마음에 들면 이게 또 최종 발주로 이어지게 되니까 샘플용 매출이 양산용 매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테스트 소켓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요. 영상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